네, 안녕하세요. 루엘 매거진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BMW i8이고요.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온 지는 2년이 넘은 신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시승을 하게 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차는 지금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차 색깔은 요견 아니고 지금 은색으로 크롬으로 랩핑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i3와 함께 i8도 그 BMW가 이제 미래에 내놓을 차들에 적용할 기술들을 미리 집어넣어서 공개한 쇼카라고 보셔도 될 텐데, 생김새부터 많이 다르죠. 보여주는 느낌도 많이 다르고, 대표적으로는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이 익히 BMW 차들에서 봤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링이라고 하는 이 헤드램프도 얘는 디자인이 좀 달라졌고, 그릴도 막혀 있죠. 그리고 차체 곳곳에는 이런 라인들을 많이 파놔서 공력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져요. 보시면 특히 이렇게 후벼 파놓은 라인들은 대단하죠. 거의 컨셉트카 수준의 차체 라인의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길죠. 정면에서 봤을 땐 넓적하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휠은 커 보입니다. 21인치인데 브리지스톤 포텐자 S001 타이어고요.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가 들어갔고, 사이즈는 앞이 215/45R 20인치고요. 뒤는 245/40R 20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성격이 하이 퍼포먼스 카라는 걸 생각할 적에는 폭은 얇은 타이어죠. 다소 앞이 215, 뒤가 245면, 그래서 이게 그립을 한계치까지 쓰면서 달리는 차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모습에서도 이런 파격은 좀 이어져서, 지금 이제 크롬 랩핑을 씌워놓다 보니까 차가 막 화려해서 라인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후벼 파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손이 들어가죠. 손이 들어갈 만큼 그냥 쑥 파놨고요. 저기가 보일 만큼. 이런 디자인들이 여기도 다 입체적으로 깎아놨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는 이제 시저도어라고 해서 문고리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열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가 다 카본입니다. 차체의 상당 부분을 신소재를 완전히 다 써서 경량화 그리고 강성까지 잡은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본은 한번 부러지면은 접합할 수 없다고들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BMW는 i3도 그렇고 i8도 그렇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 차체 복원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부러졌거나 아니면 파손된 카본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어요. 지금 문이 지금 열어 있어서 그런데, 보시면 트렁크는 유리가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백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겠고요. 저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 연료 역시 여기서 열고요. 열면 이제 반대쪽인데, 여긴 이제 충전 단자가 운전석 쪽 앞에 공간에 있고, 이쪽은 고급 휘발유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끝내주죠. 정말 주목도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일반 차라면 엔진에 있을 자리 엔진 보닛인데 보시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가 보이실 텐데 팬이 돌아가죠. 냉각을 위해서. 이 차가 그리고 배터리가 시트 아래로 깔려있는 구조인데, 배터리도 그렇고 어떤 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i8이 타고 내릴 적에 힘들다고 하는 말들이 많아서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보시면 전 그닥 그렇게 몸을 이렇게 밀어 넣듯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다지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릴 적에는, 물론 뭐 여성분이라면 치마 입었을 적엔 대략 난감할 것 같긴 한데, 남성이라면은 몸 빼고 타는 데는 연습까지라기보다 뭐 한두 번 해보면 익숙해져서 요령이 생겨서, 그리고 이렇게 낮은 차들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i8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BMW 차라는 느낌이 물씬 나고요. 이게 물론 그 하이브리드 차고 기존에 출시했던 BMW의 내연기관 차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지만, 한눈에 봐도 딱 BMW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엠블럼을 가리고 보더라도 BMW 차라는 게 대번에 느껴지는데요. 이런 버튼의 구성, 그러니까 레이아웃, 디자인의 레이아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가운데 센터 페시아에 뭐 디스플레이, 송풍구, 그리고 이런 핫키들, 또 이 공조장치, 기어 노브 주변에 있는 이런 갖가지 어떤 주행 성능을 조작하는 기능들, 그리고 이 다이얼로 조작하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BMW의 전형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다른 게 꽤 눈에 많이 띄는데요. 먼저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풀 디지털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시동을 걸어놨는데, 왼쪽은 이제 속도계, 그래서 속도계도 보면은 0, 50, 100, 150, 200, 260인데, 이 오른쪽에는 배터리의 차지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배터리가 바닥이고요. 이게 이제 기름량, 배터리 전력량, 그리고 이 파란 거는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 오른쪽은 그리고 휘발유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콤포트에서 여기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에코 프로를 눌러보면 글씨만 바뀌죠. 그리고 계기판 상에선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뜨질 않다가 에코 프로를 누르면 이 공조장치까지 이제 최적의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람 온도라든지 풍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재밌는 게 스포츠 모드가 딱히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 모드는 그 기어 노브에 보시면은 스포츠가 써 있는데, 바꿔볼게요. 드라이브 놓으면 변화가 없고, 여기서 한 번 더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또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익히 BMW 차들에서 봤던 콤포트와 스포츠의 색깔 차이 있잖아요. 빨간색은 스포츠, 그리고 콤포트에서는 뭐 흰색이거나 아니면 좀 파란색, 그걸 일관되게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또 속도계는 그대로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은 아까 그 배터리 전력량이라든지 아니면 모터에서 나오는 부스트라든지 그런 걸 보여줬었다면, 이제는 RPM 게이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0rpm, 뭐 2000rpm, 7000rpm까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어 단수도 S1 스포츠 1단으로 바뀌었고, 콤포트에서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고, 예,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버튼을 좀 보자면, 그 운전대 버튼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디자인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i3와 i8에서만 느껴졌었던 그런 디자인 레이아웃, 컬러라든지 이 파란색 띠를 두른 것들, 엠블럼 주변에도 파란색을 둘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들도 파랗게 둘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전형적인 BMW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진 스티어링 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는 역시나 그 헤드램프 램프리를 조작하는 버튼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이제 오른쪽에도 이런 디자인이고, 밑에는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2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글러브 박스는 크진 않습니다. 작습니다. 시트를 살펴보면, 시트는 모양새는 좋아요. 버킷 시트인데 이 사이드 볼스터를 따로 조작할 수 있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몸을 잘 잡아주고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몸이 큰 사람도
그 i8을 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생긴 것처럼 아주 낮고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시트는 편하다고, 의외로 넓고 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양새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기존 BMW 시트와는. 그리고 여기 쓰인 가죽들은 천연 가죽이 아니라 식물성 가죽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직물과 지금 가죽을 섞어놨는데, 이 가죽에서조차도 이 가운데 센터 콘솔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식물성 가죽을 사용해서 환경 친화적인 것을 잘 드러냅니다. 수납 공간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USB와 옥스 단자 꽂는 데가 있고 크진 않지만 수납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스냅인 어댑터가 있고요. 쓸모는 많이 없습니다. 컵홀더가 뒤에도 있는데, 여긴 뒷자리 승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자리 승객을 좀 더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뒷자리가 이게 2+2 구성인데, 네, 이렇게 등받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가운데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인공 사운드를 이따가 이제 주행 중에 들려드리겠지만, 실내로 인공 사운드를 유입시키는 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뒷자리는 단출하죠. 지금 시동을 끈 상태고요. 배터리가 충분히 어떤 전력이 있다 그러면 시동을 걸어도 엔진은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일반 하이브리드 차와 마찬가지로 이런 알람 띠롱 하는 소리와 함께 켜지는, 지금 이게 엔진이 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에어컨을 켜놔서 팬이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이 정도고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는 상태인데 차가 내는 소리는 전혀 없죠. 엔진의 출력은 이제 1.5L 3기통 엔진으로 갔다가 231마력, 다음에 이제 143마력 정도가 이제 모터를 통해서 나오고요. 최대 토크는 32.6kg 포스미터인데, 여기서 역시나 엔진이 이 중에 25kg 포스미터가 엔진에서 나오는 순수 최대 토크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0km이고 가속 성능은 이제 0-100 4.4초. 이 정도면 뭐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엔진 돌아가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거든요. 지금 오른쪽 하얀 숫자는 가솔린 그 휘발유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고 471km라고 나온 게,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배터리, 순수 배터리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나타냅니다.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BMW 차들이 그런 것처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능적으로나 아니면 효율적으로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팅을 하는 모드가 컴포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악셀 오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회생제동을 해가지고선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적에도 역시나 차지, 지금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솟구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배터리를 최대한 충전하면서 그렇다고 또 그 차 성능적으로 아쉽지는 않도록 구현하는 모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 정차 중에는 들리는 소리는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살짝 지금 팬이 돌아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가 전부 다 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는 아이들링 스톱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에어컨을 킨다거나 그리고 켜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정차할 경우에는 엔진이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모터를 돌려서 그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리진 않는 것 같아요. 모터는 거기서는 빠지고 엔진으로, 지금 이제 엔진이 깨어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아티피셜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실내에서 유입되는 사운드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엔진이 뒤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운드는 인공적으로 실내에 유입시켜주는 엔진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내믹한 감성을 돋구기 위해서, 돋워주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참 놀라운 부분은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이미 뭐 하이브리드 카들은 BMW에서는 액티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효율성만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넣은 게 아니라 어떤 다이내믹한, 어떤 좀 더 강한 파워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올리기 위해서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i8도 마찬가지로 엔진은 다운사이징 1.5L 3기통이면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차들 중에도 없잖아요. 아직은 4기통이 대세다 보니까. 근데 이 차는 이제 3기통에 작은 엔진을 넣고 1.5L 배기량에, 거기에 아쉬운 부분은 전기 모터가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을 이렇게 달려보고 있는데 얘는 에브리데이 펀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물림 변속기는 6단 자동이고요. 이런 오르막길에서는 차가 좀 힘을 못 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엔진의 힘이 약하다, 차의 힘이 약하다기보다 동력원을 지금 뭘 써서 올라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뭐 모터를 써야 되나 아니면 엔진을 써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오르막길에서는 종종 느껴지네요. 약간 좀 살짝 와인딩을 들어가 볼게요. 이런 소리가 그 인공 사운드라는 부분도 인공 사운드임에도 어떤 운전자에게 이질적이지 않게 들리는 것도 되게 세밀하게 세팅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기량에서 요즘 어떤 다운사이징 트렌드에서 그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물론 뭐 효율이라는 대의 명분 때문에, 효율과 어떤 배기가스라는 대의 명분 때문에 그 추세를 거스를 순 없지만, 그와 맞물려서 또 유저 입장에서는 감성적인 부분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인공 사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i8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내에서 유입되는 이런 사운드는 엔진이 순수하게 내는 사운드가 아니라 그 엔진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실내 스피커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방법이라서 그게 얼마나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신경이 쓰였었는데,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오히려 이게 3기통이라고? 1500cc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기로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딱 내가 뭐 스로틀 열고 아니면 뭐 브레이크 밟고 하는 거에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내는 소리라서, 그 부분 때문에 운전자는 일반 내연기관 차를 탈 때와 큰 차이 없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i8이 이질감이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할 적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또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에서 봤던 것과 그냥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BMW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해주잖아요. 특히나 이런 레이아웃들,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중간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배열, 또 기어 노브 주변에 있는 버튼들의 구성, 또 기어 노브 아래에서 이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는 다이얼 버튼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하이브리드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방식이 보면은 이런 디자인, 색깔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래도 좀 차별화를 시켰죠.
근데 이제 그런 포인트 같은 데서 잘 구분을 해줘서, 차별화를 해줘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라는 거를, 하이브리드 차면서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BMW의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차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i3와 마찬가지로요. 그 실내에 쓰인 소재들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그 친환경 소재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런 지금 유턴할 적의 느낌이 되게 좁네요. 그 회전 반경이 의외로 되게 좁게 느껴지네요. 가죽도 이게 지금 천연 가죽이 아니라 식물성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일관되게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타이어들이 얇아서, 얇기도 얇고, 이게 지금 타이어 사이드 월이 좀 강화된 타이어라고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앞차와 가까우면 사인을 주고요, 경고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타이어가 눌릴 적에, 이런 롤링 생길 적에 버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나 뭐 소월길 달리는 정도라서 한계 주행에서는 이게 얼마나 그 그립을 끝까지 보여주고 운전자에게 전달을 할지, 툭툭툭툭 하다가 미끄러지기 전까지 신호를 일관되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도 또 이 끈끈하게 타이어가 그 노면을 밟고서 지나가는 느낌은 운전자에게 잘 전해줘서 그 부분은 운전자가 좀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타이어가 잘 잡아주긴 하되 갑자기 그립을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다가 확 날아가 버리고. 근데 얘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속도를 올려가면서 이런 방향 전환을 할 적에 끈끈하게 붙어가던 게 조금씩 희미해지는데, 그게 희미해지다가 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 그래서 운전자가 아직은 마진이 충분히 남았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확실히 좀 스포티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차 운전 재미는 굉장히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질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이게 두껍구나, 그리고 가깝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A필라가 지금 지금 주행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시야는 되게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계속 컴포트 모드로 두고 다녔는데,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또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한번 볼게요. 좀 더 그러니까 엔진 개입이 늘어나면서 약간 더 그 일반 내연기관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강해지네요. 네, 이런 속도 떨어뜨릴 적에는 다운시프트 하면서 소리 내는 것도 있고, 지금은 사실 그리고 엔진만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반 내연기관차와 같다고 봐야죠. 서스펜션 느낌은 약간 통통 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앞 215, 뒤 245의 얇은 타이어,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스트로크가 짧고 단단한 서스펜션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요. 아까도 느꼈는데 회전 반경이 되게 좁더라고요. 보세요. 일단 이 록트록 회전 자체도 적고요. 지금 한 두 바퀴 보자면 하나 1.5 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좀 더 조여놔서 그런지 몰라도 회전 반경이 참 좁게 느껴지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 컴포트로 가면 정차 시에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요. 여기서 스포츠로 가면 엔진이 깨어나죠. 네, E 드라이브가 떴다가 E 부스트, E 드라이브 컴포트에선, 하지만 스포츠에선 다 사라지고 엔진. 기대치가 높지 않았었는데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내연기관다운 소리를 내네요. 예. 멍 가볍긴 합니다. 퍼벙 터치이기도 하고요. 다운시프트 할 적에 이런 부분은 재밌네요. 근데 확실히 차 타이어 때문에 미끄러지긴 합니다. 쭉쭉 나가는 것도 있네요. 그래도 공부할 게 참 많은 차 같아요. i8은 갖고 있는 기술이 참 많다 보니까 재밌네요. 근데 차가 좀 한계치까지 날리기에는 운전자 스스로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짧게 i8을 경험해 봤는데요. i8은 듣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아니 기대 이상으로 참 쇼킹한 차네요. 이런 느낌까지 낼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질감 없이 탈 수 있는 준 스포츠카에 가까운 전기와 엔진을 같이 돌리는 그런 신개념 자동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장에서 만났던 차들과는 어떤 차도 비슷한 게 없는 수준이고요. 트랙카는 전혀 아닙니다. 서킷에서 탈 차는 전혀 아니고요. 스포티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얼리 어댑터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나는 트렌드세터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i8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딱 많은 평가가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i3도 그렇고 i8도 그렇고 BMW가 결코 많이 팔려고 만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술력도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쇼카 개념의 기술 선점, 우린 이런 차 양산해낸다, 뭐 컨셉트카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 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내놓은 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차 이후에 이제 나올 차들이 여기에 적용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본 터브라든지 아니면 이 저배기량 엔진과 모터를 맞물려 가지고 내는 360마력 원저리의 출력이라든지 합산 출력, 또 이런 인공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좀 더 보편적인 차에 적용을 해서 내놓을 차가 있을 거니까 그 차는 과연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를 띠고 나올지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로써 BMW i8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